안녕하세요, 닥티브입니다. 지금 조국 사건으로 굉장히 언론이 시끄럽습니다. 조국이라는 사람의 딸이 시험도 제대로 치지 않고 굉장히 쉬운, 굉장히 편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부산대학교 의전원에 입학을 한 사건이, 그 사건 때문에 지금 굉장히 세상이 떠들썩해요. 수많은 국민들이 지금 분노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 여기서 가장 많이 분노하고 더욱더 힘이 빠지는 사람들은 우리 수험생들일 것 같습니다. 나는 진짜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미친듯이 힘들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누구는 시험도 제대로 안 치고 그냥 아버지 잘 만나서 굉장히 쉽게, 그것도 모두가 가고 싶어 하지만 정말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는 그 의전원에 그렇게 쉽게 입학을 했다는 것이 알려지면, 나는 수능 정시로 이렇게 대학 가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도대체 뭐가 될까 싶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손해보는 건 자기 자신이겠죠. 남 탓을 하거나 지금 조국 때문에 짜증나서 공부 안 돼 이러면서 술을 마신다든가 이렇게 공부하지 않고 회피를 하고 노는 거는 결국 자신에게만 피해가 됩니다. 수능이 제가 알기로 2달이 조금 넘게 남은 것 같아요. 여러분 힘내시고요. 저는 수능을 여러 번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찍을 영상은, 참고로 저는 수능 모의고사는 전국에서 100등, 200등 정도 나왔었고요. 의대 갈 때 쳤던 수능 시험에서는 전국에서 800등 정도를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저는 고3 때는 수능 점수 전국에서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의대에 가던 시절에는, 의대에 갔을 때는 수능 점수 전국 0.5%, 아마 한 0.3%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정도 성적 내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공부에 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영상은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입니다. 첫 번째,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공부 진짜 열심히 했고 문제집 진짜 많이 풀었는데 성적이 안 오른다. 나 문제집 풀면은 다 맞고 진짜 문제은행 줄줄이 다 풀었는데 나보다 공부 잘하는 쟤는 문제집 한 2권 풀 동안에 나는 문제집 10건을 풀었어요. 근데 쟤가 나보다 성적이 잘 나와. 왜 그럴까요? 제가 학생 때도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같이 문제집을 샀는데 벌써 다 풀었다는 거야. 나는 진짜 절반도 못 봤는데 벌써 다 풀었대요. 벌써 다 풀고 다른 문제집 사서 또 문제 풀어요. 내가 문제집 한 권 볼 동안 그 친구는 문제집 막 3-4권을 풉니다. 근데 시험을 보면 제가 더 잘 봐요. 그 친구보다 제가 더 시험 성적이 좋아요. 왜 그럴까요? 그 친구는 4권 풀었고 저는 1권 풀었는데 왜 문제집 1권밖에 안 푼 제 성적이 더 좋을까요? 제가 천재라서?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똑같이 문제집 1권을 풀었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집에 있는 내용을 얼마나 열심히 봤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자기는 문제집 1권 다 풀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대로 그 문제집의 내용을 다 본 게 아닌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공부한 문제집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사는 집 책장인데 나름 꽤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아무리 찾아봐도 고등학교 때 봤던 문제집은 지금 1권도 없기 때문에 제가 전문의 시험 공부할 때 봤던 문제집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실제로는 책이 훨씬 많은데, 이 의학 서적들이 훨씬 많은데 대부분의 책들을 제가 병원에 갖다 놨기 때문에 집에는 지금 몇 권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책들만 가지고 일단 쌓아놨어요. 영상을 찍으려고. 아까 말한 똑같은 시간에 문제집 5권, 10권 푸는 사람과 똑같은 시간에 문제집 1권만 푸는 사람의 차이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닥티브. 첫 번째로, 이제 똑같은 시간에 문제집 10권 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똑같은 문제집인데 보시면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은 답만 체크를 하는 거예요. 답만. 이 문제 답은 1번, 이 문제 답은 3번, 이런 식으로 문제만 풀어요. 본인이 평소 알고 있던 문제면은 맞을 테고, 본인이 틀린 문제라면은 뭐 해답을 한번 보든가, 답이 이거구나, 이렇게 공부를 하겠죠. 그렇게 해서 문제를 최대한 빨리 다 풉니다. 문제를 열심히 풀어요. 문제를 열심히 풀어서 문제집 1권을 끝냅니다. 이러면 이 사람들은 문제집 1권 끝난 거예요. 하지만 남들이 문제집 5권 풀 시간에 1권만 보는 사람은요, 하지만 공부를 좀 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공부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문제만 풀고 넘어간 게 아니라 항상 모든 해설을 토자 하나 빼놓지 않고 다 읽습니다. 다 읽어서 전부 내가 완벽하게 이해를 할 때까지 읽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문제만 푼 것 같지만 실제로 한 장 한 장 진짜 구석구석 토자 하나 빼놓지 않고 다 읽습니다. 이런 문제 몇 문제 풀었다고 해서 이 지식이 내게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 조그만 문제 하나 풀기 위해서 이 많은 내용을 다 공부를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도 이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그때는 이렇게 두꺼운 원서들을 다 찾아봅니다. 다 찾아서 내용이 맞는지 아닌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지금 설사와 변비 파트가 있어요. 여기서 문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한 11문제 정도 되는데, 실제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위장관 질환 환자에 대한 진단적 접근부터 시작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매뉴얼을 토자 하나 빼지 않고 다 외웁니다. 다 읽어야 돼요. 정말 자세한 내용들을 전부 다 읽어요. 읽다가 중요하다고 싶으면 밑줄을 칠 때도 있고, 잘 외워지지 않기 때문에 밑줄을 칠 때도 있습니다. 전부 다 외워야 돼요. 전부 다 외우든가, 아니면은 외우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은 이해를 완벽하게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여기도 줄이 많고 글씨가 굉장히 빽빽하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전부 이론적인 설명이에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공부를 빽빽하게, 전부 완벽하게 토자 하나 빼놓지 않고 한 문제집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봅니다. 저는 보통 문제집을 사면 머리말부터 읽어요. 머리말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그 책에 있는 모든 글자를 다 읽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알고 문제를 풀어야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냥 문제만 풀고 넘어가면은요, 수능시험이라는 거는 절대로 내가 여러 번 풀어본 문제가 또 나오지 않아요. 뭔가 그 이론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제를 출제자들이 만들어서 냅니다. 왜냐고요? 왜냐면 수능이라는 것 자체가 수학 능력이에요. 공부하는 능력. 여러분들이 대학에 가서 어떤 학문을 어느 정도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응용이 돼서 나옵니다.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가 그대로 똑같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자 하나 빼놓지 않고 책에 있는 모든 내용을 자세히 다 봐야 됩니다. 완벽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대충 문제 답만 체크하고 넘어가면은 그것은 절대로 실력이 되지 않습니다.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나는 모의고사만 보면은 정말 성적이 잘 나오는데 꼭 수능 때 망해. 아, 운이 없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내린 결론은 수능을 못 보는 건 운이 아닙니다. 실력이에요, 실력. 세상에 시험에 운이라는 건 없어요. 갑자기 시험날 정말 죽을 정도로 열이 나고 몸살이 미친 듯이 나서 너무 컨디션이 안 좋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실제로 그 문제를 풀을 능력이 되는 사람은 컨디션이 안 좋아도 문제를 웬만한 거 다 풉니다. 물론 조금의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대세에 지장을 줄 정도로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평소에 모의고사를 보면은 굉장히 잘 봐요. 모의고사 보면은 막 수능 무조건 3% 안에 들고 뭐 서울대, 연고대 갈 정도의 성적이 나오는데 꼭 수능만 쳤다 하면 서울에 있는 대학 가기도 힘들 성적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모의고사에는 그동안 나왔던 문제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존에 존재하는 문제들이 짜집기가 돼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문제만 많이 풀어봤던 사람들이 모의고사를 잘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지 않고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지 않고 대충 그냥 문제만 많이 풀어봤다면은 수능 시험에는 무조건 새로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모의고사만큼 잘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진짜 나의 실력이라고 착각해왔던 것들이 실제로는 내 실력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만 보면은 망하는 거예요. 앞으로 제가 공부 잘하는 법 시리즈를 몇 개를 할 건데 그 중에 오늘 명심하실 거는요, 문제집 한 권을 풀더라도 그 문제집에 있는 모든 글자를 토자 하나 빼놓지 않고 전부 봐라 입니다. 요새 문제집들이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제집들은 해설서가 있어요. 그 해설서의 내용이 아무리 지겹고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아도 빼놓지 않고 전부 보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성적이 많이 오르고 진짜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에 갈 수가 있습니다. 모의고사 성적을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모의고사는 어디까지나 모의고사지 진짜 성적이 아닙니다. 난 평소에 모의고사 보면 너무 잘 봤는데 시험만 보면 망했어. 난 정말 왜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년에는 다시 한번 수능 보면 잘 보겠지. 이러면서 그 기존의 공부 방법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은 내년에도 똑같이 시험을 잘 못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지금 악담을 하려고 이 영상을 찍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공부를 잘하는 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공부법.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제가 다음번에도 공부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또 다른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닥트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